안녕하세요. 안정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에 온포 근로자 휴양소 준공식이라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걸 보면 김정은이 도착을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이 나타나는 곳마다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김정은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북한 지역 취재를 갔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SBS 기자로 있을 때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부터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북한 지역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북한 지역 취재를 갈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잘 됐었기 때문에요. 민간단체 방북이라든가 종교단체 방북 등이 수시로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민간단체가 전세기를 빌려서 북한에 가는 방북 일정에 따라갔습니다. 약 남한에서 한 200명 이상이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해서 갔었는데요. 당시 평양에서 한 3박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도 그중에 하루가 백두산에 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주로 체류를 하다가 하루 정도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지역 공항에 내려서 백두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당시 순안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순안공항도 북한이 새로 건물을 져가지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말 시골공항처럼 좀 황량한 모습이었는데 이 순안공항에서 북한 국내선, 그러니까 고리항공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의 삼지연공항이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삼지연공항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침엽수림이 정말 뾰족뾰족하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가면 야자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남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북쪽으로 올라가도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솟아 있는 침엽수림 보기가 힘들죠. 근데 삼지연 공항에 가니까 정말 시베리아에서나 볼 것 같은 뾰족뾰족한 침엽수림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상당히 긴 나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북한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백두산 천지까지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북한이 이른바 이제 관광지들을 들리는데 북한의 관광지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대개 김일성 우상화 선전물이 있는 곳이에요. 김일성이 이곳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일제를 무찔렀다 이렇게 선전하는 지역들인데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큰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동상의 나라인데요. 어느 한 지역에 또 이제 내려서 소위 관광을 시키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몇 명 갔었고 또 모 대학의 교수님도 같이 갔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김일성 동상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동상 만드는데 돈이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 돈을 동상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식량을 사가지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데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게 맞는 말인데 북한이란 체제는 그 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을 사는 데 쓰는 것보다는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서 김일성 일가는 위대하다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한 2m 정도 떨어져서 북한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보장성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 이른바 지원 인력들인데 북한에서는 행사를 보장한다 그래서 보장성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 보장성원이 행사를 지원하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사실 남한 사람들이 때로 가 있으니까 혹시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행동도 하는 거죠. 특히 기자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주변에는 보장성원들이 꼭 번갈아 가면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 김정일 비판 얘기를 꽤 소곤소곤한 게 아니라 뭐 정상적인 목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m 떨어져 있으면 다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 사람이 모른 체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른 채 묻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꼭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동상 관련된 얘기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가 듣기 불편하면 조금 뭐 1, 2m라도 더 떨어져서 먼 산을 보는 듯 할 텐데 그 한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시선만 바깥쪽을 쳐다보고 다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우리 얘기에 공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지만 속으로는 아, 이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식인층이 어쨌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세상 물정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계속해서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교육을 받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체제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국내에 이제 탈북민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위부 출신의 탈북민 가족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어떤 것이냐? 김일성 일가 체제를 옹위하는 조직이죠. 근데 그 보위부 간부들도 집에 오면 그렇게 김정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겉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하고 속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